이번 주 여러 가지로 좀 힘든 장세와 불확실성을 딛고 결국 시간이 흘러서 금요일까지 왔습니다. 자, 어제 우리나라 사실 제넷 옐런의 6개월 요 발언 때문에 한껏 위축됐었는데 오늘 좀 다시 기지개를 켤 수 있을까요? 하필 좀 금요일이라는 게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은요, 지켜보기로 하죠. 사실 지금 전 세계의 유동성 랠리는 뭐 하루 이틀의 일은 아니고요. 지난 금융위기 이후부터 시작이 됐는데 특히 월가의 경우는 지금 유동성 중독 증세가 생각보다 좀 심각하죠. 근데 이제 이 어린애들한테 있어서 뭐 투정이나 이런 응석을 계속 받아주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단호한 입장으로 안면을 바꾸면은 처음에는 좀 울고 좀 떼를 쓰다가 이내 정신을 차리고 좀 철이 들죠. 그런 차원에서 제넷 옐런의 어제 상당히 좀 단호한 이 표현과 생각보다 매파적이었던 이 입장 표명에 대해서는 중기 관점에서는 시장의 이 길들이기 시작하는 데 있어서 첫 단추를 잘 꿰지 않았나. 언론에서는 뭐 지금 뭐 신임 연준의장으로서 말실수를 했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의도적인 거일 수도 있죠. 오늘 로이터 통신의 마감 브리핑으로 출발합니다. 어쨌든 월가는 V자 반등이 나왔습니다. 어제 FOMC 이후 기자회견에 실망 매물이 쏟아졌다가 오늘 다시 반등했는데요. 옐런의 이 6개월 발언이 어제 문제였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 좀 삐쳐 있었던 월가는 오늘도 하락 출발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오전 10시경에 경제지표 발표를 기점으로 급하게 반등하면서 어제 낙폭을 그대로 만회하기 시작했고 결국은 다우지수가 100포인트 반등하는 등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 상승의 주인공은 바로 금융주였었는데요. 미국 증시 마감 이후에 월가의 은행들에 대한 연준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발표가 예정돼 있었는데 이제 이거를 선반영한 것이었죠. 오늘 V자 반등에 대해서 기사 한 편을 더 보시겠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입니다. 어제 문제가 됐던 발언은 바로 양적 완화를 추가 채권 매입을 완전히 종료하고 나서 금리를 인상하기까지, 그러니까 완화에서 긴축으로 돌아가기까지의 기간은 6개월이다라는 발언 때문이었었죠. 근데 이제 이 6개월 발언이 결국은 제목에서 보시는 대로 어제만 해도 비호감이라고 해서 시장의 매도세를 불러왔는데 오늘은 호감이어서 V자로 반등했다는 게 뭐냐면은요. 이제 이 양적 완화.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양적 완화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경제 회복에 대한 관심으로 이제 이동한 것은 양적 완화가 필요가 없을 정도로 미 지표가 좋아지고 있다.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영감을 받았다는 건데요. 사실 어제 제넷 옐런의 6개월 딱 찍어서 얘기한 요 발언에 대해서 그동안은 사실 버냉키의 애매모호한 스탠스에 좀 길들여져 있었던 시장이 조금 한번 놀란 건데요. 근데 이거는 나쁘다고 역시 볼 수도 없는 게 우리가요, 왜 의학 드라마나 이제 주변에서 보면은 병세가 좀 심각한 사람들 여기에 대해서는 의사들이 원래 검진 결과라든가 뭐 디테일한 정보를 환자한테 좀 숨기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좀 회복에 대한 기대가 생기거나 상황이 확실히 좋아지면 그제서야 분명한 입장 표명을 하는데요. 그런 차원으로 볼 수가 있겠죠. 전문가 인터뷰 내용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연준 금리 인상이라는 요 테마는 지속적으로 시장의 변동성 요인이 분명하다. 근데 이거는 타이트닝이 아닌 노멀리제이션으로 봐야 된다. 이제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오늘 글로벌 금융시장이 하루 만에 호의적으로 돌아선 이유에 대해서는 세 가지 요인, 단순 저가 매수, 그리고 지금까지 연준 입장 표명 가운데서 버냉키 시절에는 다소 항상 모호했었는데 이번에는 명확하게 시점을 드러낸 금리 인상. 그 다음에 금리 인상되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파티가 언제 끝난다, 내년 4월이든 6월이든 이렇게 남았다라고 이제 시점을 명시해 주니까 그 전에 실컷 즐기자. 이런 의도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오늘 경제지표 두 편 준비했습니다. 먼저 개장 전에 공개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보시죠. 매주 목요일 나오는 어떻게 보면 좀 흔한 데이터지만 지금 이번 결과는 3월 둘째 주로 고용지표 집계 기간의 결과였기 때문에 관심을 끌었는데요. 4월 첫째 주 금요일에 나올 3월 고용지표 집계 기간에 들어있었던 주간 실업수당이 지난주에 갑자기 너무 많이 줄어서 이번 주에는 조금 좀 되돌림 내지는 반납을 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32만 건으로 예상치보다도 적었고 전주보다도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추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요. 빨간선 이동평균선이 지금 추세로는 좀 약간 하방 수렴의 약간 느낌이 좀 이렇게 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지난주 급등분에 대해서
반등이 생각보다 좀 적었다는 거. 3보 전진 1보 후퇴 정도의 느낌을 줬다는 거죠. 이런 거죠. 다음 경제지표로 넘어갈까요? 오늘 다우지수 일중 그래프 지금 준비되나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제 제넷 옐런 6개월 발언 때문에 좀 월가가 좀 삐져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좀 심드렁하게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만은 보시다시피 오픈하고 나서 곧바로 수직 상승하는 구간이 있죠. 저 때가 바로 오전 10시였는데 미국 시간 오전 10시에 뭐가 나왔느냐? 화면 보실까요? 필라델피아 연준 제조업 지수를 함께 읽어보시죠. 중요한 거는요. 보통 다른 경제 지표들은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좀 지연 데이터인데 이거는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2014년 3월 현재 결과라는 점에서 중요했고요. 이게 가지는 의미는 연초에 경제 지표 다 형편없이 나왔었죠. 특히 제조, 고용, 소비 다 비슷했는데요. 연초에 이렇게 부진했던 경제 지표가 진짜로 날씨 탓이었는지, 날씨 탓이 맞았다면 기저효과가 더해져서 올라와야 되는데 이거를 확인하기 좋은 시점에 딱 나와줬다는 거죠. 먼저 디퓨전 인덱스 종합지수라고 우리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 종합지수부터 보시면은 참 우연인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확실하게 기저효과가 반영이 됐습니다. 전체 지수는 2월 달에 마이너스 6.3에서 이번에 9.0으로 올라가면서 예상치를 3배에 아웃퍼폼 했고요. 절대치로는 한 15%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거기다가 신규 주문은 마이너스 5.2에서 플러스 5.7로 그대로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뒤집어졌고요. 이제 이런 게 수치상의 기저효과죠. 미추라 주문 같은 경우에도 신기하게 마이너스 2.6에서 플러스 2.6으로 그대로 돌아섰습니다. 그 다음에 재고 같은 경우에는 지난 2월 달에 3.6%포인트로 상승, 증가를 기록했는데 이거는 수요가 감소해서 이제 그랬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이번에 재고가 이렇게 2월에 증가했다가 이번에 재고가 다시 감소한 것은 수요가 늘어나서 재고가 줄어들었던 아주 긍정적인 재고 소진의 한 달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러다 보니까 진짜 날씨 탓이 맞구나. 한파라는 변수가 제거되고 나니까 그대로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돌아서는구나. 수치도 아주 비슷하게요.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월가 금융주가 대부분 2%에서 3%가량 장중에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 시가총액도 상당히 크고요. 거래량도 많은 이 월가 금융주들이 2, 3% 오르면 상당히 많이 오른 건데요. 바로 오늘 미국 시장 마감 이후에 예정돼 있었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미리 이제 선반영한 건데요. 직접 한번 보실까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프랭크 닷 법안이라고 아시죠? 이거를 적용했을 때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사실 금융공학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동원되고 있고요. 이거를 자세하게 분석할 정도의 그런 제가 실력은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결과가 뭐냐 이제 이거를 이제 집중적으로 보겠는데요. 사실 여러 가지 굉장히 복잡한 이 방법론을 통해서 이제 미국의 30개 금융사들을 검증을 해봤는데 먼저요. 이제 얘기 나온 김에 금리 인상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한번 적용한 거를 봤을 때 만약에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지금 티어 1 캐피탈인가요? 여기에 적용을 해보니까 금리 인상 시나리오에는 30개 은행 중에 30개 모두가 합격을 했다. 하지만 좀 혹독한 금융 환경, 스트레스 환경, 다시 말하면 서프라임 사태가 다시 온다든지, 리만 브라더스가 다시 쓰러진다든지, 유로존 금융위기가 재발된다든지, 이랬을 때의 경우는 30개사 중에 1개는 불합격했고요. 29개사가 합격을 했습니다. 바로 사이온 뱅코프라는 데가 기준치 5%를 못 맞춘 3.5%를 기록하면서 보시다시피 30개 월가 금융사 중에 혼자 불합격 판정을 맞았는데요. 이제 그래도 이 정도면 훌륭하다는 거죠.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1개 떨어진 것보다 29개가 이렇게 내성을 갖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월가 스트레스 테스트가 이제 거의 다 무사 통과됐기 때문에 이러니 30분의 29. 이 정도면 거의 100점 만점에 한 3점 되는 건가요? 그런가요? 97점인가요? 어쨌든 앞으로 이 결과가 어떻게 적용이 될 거냐면은 배당 잔치가 이제 다시 벌어진다. 지금까지는 자본 비율 맞추는 것 때문에 배당을 잘 못하고 자사주 매입 이러고도 마음 놓고 못했는데 이제는 저런 식으로 월가 금융사들이 초과 유동성 확보분에 대해서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주가를 더 띄울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거는 월가 금융사들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양적 완화로 시중에 풀려나간 자금들이요. 기업의 뭐 고정 설비 투자나 아니면 채용이나 R&D 늘리고 이런 쪽이 아니라 대부분 그냥 현금 쌓아놓고 자사주 매입하면서 그냥 주가만 띄우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계속 있어 왔는데 사실 이제 이런 차원에서 월가의 입장은 뭐 어느 정도 수익을 극대화하고 주주 이익 극대화에 대한 이 노력은 알겠는데 이제 이게 일종의 뭐 돈맥 경화라 그럴까요? 시중으로 자금이 돌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제 주가만 올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이제 이거는 차기 오바마 집권 2기에 이제 숙제가 되겠는데 어쨌든요. 연준이 이제 테이퍼를 통해서 양적 완화 규모를 계속 줄여 나가도 저 은행들의 초과 유동성으로 얼마든지 시장의 유동성은 지탱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유일하게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이언 뱅코프 측의 대변인은 전화하고 이메일을 받지 않고 잠수를 탔다. 뭐 이런 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게 마감 후에 나온 거니까요. 시간 외 거래 동향에서 혼자 불합격한 자이언 뱅코프 한번 보실까요? 이거를 뭐 남 잘못된 거를 뭐 제가 뭐 좋아서 보는 게 아니고요. 과연 이제 충격이 있을 것인가 보는 건데 장중에 3.19% 올랐다가 마감 후에 이 결과 나오고 3%를 그대로 반납했다가 다시 좀 반등 주면서 마이너스 0.73% 기록 중이고요. 어쨌든 금리 인상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무사한 걸로 판정이 났기 때문에 혹독한 금융환경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서 조금 불합격 판정을 받긴 했지만 여기도 주주들이나 아니면 사측의 입장은 뭐 그렇게 이건 나쁜 건 아니라고 본다. 이제 이 정도로 보면 되겠죠. 잘 아시는 대로 월가 금융사들의 주가를 가지고 만드는 KBW 은행업종 지수가 국내 코스피 지수하고 동조화 비율이 상당히 짙은 건 아시죠?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월가 금융사들이 오늘 잘 나갔다. 스트레스 테스트 무사 통과했다. 이건 우리한테 있어서도 외국인 수급에 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이 금요일이라는 게 좀 마음에 걸리고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사태는 어디까지 왔느냐 현 주소를 궁금해 하실 텐데 사실 오늘 국제뉴스창에서는 조금 저 뒷전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요. 사실 세계 유수의 경제학 잡지 중에서 하나인 이코노미스트지 표지를 보시겠는데요. 이 푸틴 대통령이 우통을 벗고 탱크를 몰고 있는 장면이 나와 있고요. 제목이 세계 질서의 재편은 이제 푸틴이 만든다. 근데 이제 지난주 커버 같은 경우에는 이랬거든요. 여기 뭐 위안화가 앞에 있는 거 보니까 이 악어가 중국인지 뭐 하여튼 삼자 간의 이런 뭐 서로 이 자본주의를 둘러싼 패권 다툼이 재현되고 있다. 달러와 유로와 위안화 이런 식으로요. 근데 그 전주 같은 경우에도 푸틴의 야망 크렘린에 납치당한 우크라이나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불과 2주 만에 푸틴이 승기를 장악한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좀 섣부른 분석이긴 합니다만은 만약에 과거 구소련과 미국 간의 양대 구도처럼 신냉전 시대가 오면 어떡하나 이렇게 우려하는 시각이 없지 않은데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마켓워치에서는요 6가지 경제적 효과를 정리해 놨는데요. 우리 이름도 한국경제TV인 것처럼 우리는 경제적 영향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하죠. 사실 신냉전 시대 편치는 않은 테마입니다. 냉전 시대 하면 우리 뭐 6.25서부터 트라우마가 많잖아요. 네. 6가지 뭐 경제적 여파는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죠. 첫 번째는 유로존 경제가 재둔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최근 10년 동안에 교역 규모가 한 4배 늘어났기 때문에 서로 제재 싸움을 하면 이렇게 간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러시아산 천연가스가 독일 같은 유로존 주요 산업 생산 국가들의 40에서 50% 수요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제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두고서 미국 셰일가스 대 러시아 천연가스의 대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건 지켜볼 일이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는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다.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방위비 지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거는 물론 수혜주는 분명히 있겠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전통적인 미국 기득권 세력 세 부류를 죽여놨죠. 정유사, 그 다음에 제약사, 무기 제조사 이렇게 되는데요. 각각 그 뒤에는 정유사는 클린에너지, 그 다음에 제약사는 의보개혁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라크전 종전선언했고 총기 규제하면서 무기 제조사들을 또 눌러놓은 건데 이런 건데 이제 하이테크하고 국방 업종에는 호재가 있을 수도 있다.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기존 기득권 중에서 요즘에 좀 많이 눌려 있지만은 그래도 이 무시 못할 세력이기 때문에 이런 것 좀 리스크라고 봐야죠. 다섯 번째,
요거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양적 완화가 늘어날 가능성은 뭐냐면요. 최근에 미 국채 보유 국가 중에 순위로 봤을 때 러시아가 한 5, 6위 정도 되거든요. 근데 러시아가 미 국채 갖고 있던 거를 지금 세차게 거세게 팔아버리고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미 국채 금리가 급작스럽게 상승을 하면서 경제 회복세를 해칠 우려가 있고 그러면 연준이 또 나설 수도 있을 것이다. 여섯 번째, 사실 유동성 장세가 시작된 지는 벌써 뭐 한 5년 차, 6년 차 정도 됐지만은 그런 와중에 워낙 캐리 트레이드도 활발하고 글로벌 유동성이 넘치다 보니까는 그리스든 뭐 터키든 어떤 부채 우려 국가들에 대해서도 엔젤 투자자나 체리 피킹하는 수요는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수요도 정치적인 구도에 따라 눈치를 볼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미국계 자금이 친러시아계 국가에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오늘 미 국채 금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제 6개월 발언에 깜짝 놀라가지고 튀어 올랐다가 조금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 다시 재상승을 하려다가 상승폭을 다시 조금 반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급등분이 워낙 컸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해소 과정에서 마이너스가 나온 것은 우리나라 수급에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대신에 MSCI 한국지수는 좀 서운하게도 미국 증시 반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어제 우리나라 하락분을 후반영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오늘 중국 증시도 사실 중요하겠지만은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이라는 점에서 굳이 외국인들이 지금 할리데이 프리미엄을 생각할 시기는 또 아닐 수도 있다. 왜냐면 미국도 지금 하루들이로 막 등락 장세가 거듭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한국 주식 저가 매수했다가 오늘 밤에 미국 빠져버리면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금요일이라는 점이 조금 마음이 걸리고 일단 오늘도 좀 신중하게 한번 끌고 갈 필요는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지금 동시효과 예상지수가 어제의 하락폭을 그대로 만회할 것으로 일단은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야 그 정도는 정상이죠. 하지만 오늘 금요일이라는 걸 거듭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좀 신중한 대응을 저도 함께 나가보겠습니다. 금요일